이번화가 굉장히 저는 보기가 편했는데 이제 박사님 설명을 해주신 걸 들으니까 왜 편안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학생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냥 갑자기 정신 차린 게 아니구나. 위기감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기가 좀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이 얘를 생각해서 막 특별히 더 설명을 해주시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앞에서 계속 뭐 설명을 듣고 이제 이렇게 약간 수동적으로 이 공부를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계속 했었잖아요. 얘 같은 애한테는 그 공부가 사실은 굉장히 안 맞아요. 그 공부랑 조정식 선생님이 얘랑 한 공부랑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학생이 찾아야 되는 거 계속? 그러니까 만드는 거 약간? 그러니까는 만든다기보다 얘가 계속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그렇죠. 하죠. 얘가 직접 참여하게. 경험을 하게 하죠. 그렇죠. 얘한테 네가 말해봐. 네가 말해봐. 그리고 네, 이제 그 뭐 찾아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니? 얘가 계속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주입식이셨죠. 어머니가 계속 설명해주고 풀어봐. 계속 설명해주고 풀어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차이예요. 학생마다 잘 맞는 공부법이 따로 있는 거네요. 이 친구는 그럼. 자기가 만들고 그거에서 이제 결과가 효용감이 있으면 자기가 만들고가 아니고 자기가 다 체험으로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얘가 운동을 그렇게 한 애잖아요. 운동은 몸으로 다 체험을 하고 익히는 거예요. 거기에 얘는 굉장히 뭐가 익숙해져 있는 애예요. 그런 애한테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고 그거를 알아서 뭔가 프로세스를 해서 공부를 해라, 시험을 봐라. 그거는 정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이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조정 선생님이 그래도 얘한테 그렇게 주셨고 일단 티처스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 뭔가를 주고 애한테 미션을 주고 그걸 해와. 그래서 또 점검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해보게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있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막 설명해주고 그렇죠. 노트 필기하고 그거 그냥 다시 하고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정말로 계속 가해를 해야 되는 과외 건가요? 선생님이라고 다 그렇게 해주진 않죠.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을 어머님이 찾으셔야 되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난 이 학생이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저는 이제 조정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 해서 알아간다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게 너무 좋았다고. 네, 하면 되는데 그게 하면 되는 것도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문장도 자기가 동그라미 딱 쳐가면서 크게 뽑아서 뭐 그것도 알려주신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를 해가면서 그리고 단어도 소리내서 하고 왜 틀렸는지 녹음하라 그랬잖아요. 녹화해서 보내라고. 오답 안 하니까 이 휴먼 있는 애들이요. 오답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자신의 잘못된 거, 자신이 찌질한 거, 다시 보는 거 진짜 싫어해서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답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다 설명을 해서 영상을 해.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다 해서 보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뭔가를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게 되는 게 사실은 얘한테는 되게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를 계속 느끼잖아요. 내가 이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본인이 계속 체험이 되잖아요. 앉아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활동적인 공부를 하는 것 같은. 제가 그런 거를 봐서 굉장히 다 자연스럽게 되게 잘 돼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네, 잘 돼가고 있는 거 맞아요. 잘 돼가고 있는 거 맞고 얘한테 좋은 공부 방법인데 얘는 그게 왜 좋은 공부 방법이었는지를 모르겠죠.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머님도 모를 거고 저는 사실 그 이후에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 어머니가 계속 예전처럼 이렇게 할까봐 그거 하나 걱정되는 거. 왜냐하면 딱 그게 이제 솔루션이 끝나고 나면은 애들은 살짝 흔들림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어머님이 혹시 또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왜 지금은 안 해? 이 말을 하셨을까봐 그거 하나 걱정되는 거. 그렇지 않고서는 또 얘는 조정식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할 거예요. 또 그런 게 동기가 되기도 하네요. 이 휴먼 성향이 있는 학생들은요.
그 선생님이라는 그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휴먼은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커요. 근데 내가 저 과목을 되게 싫어했어. 그러니까 나는 영어 되게 싫어했는데 영어 선생님이 나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예쁘다 그러고 내가 잘못해도 그걸 갖고 괜찮아 또 해봐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 만약 예를 들어 우리 영어 선생님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듬직하고 나는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갑자기 영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으로 변해요. 근데 얘가 영어를 싫어하게 된 건 왜 싫어하게 됐어요? 엄마? 그렇죠. 영어 자체가 싫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계속 영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싫게 다가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먼이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는 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은 선생님이 자기를 예뻐해 줄 때 그 과목이 갑자기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그걸 했는데 애들이 와 해줬으면 또 그게 굉장히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되기도 하는데 얘는 조정신 선생님이 사실은 뭐 스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과 자기가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됐어. 마지막에 편지 써주는 거에 조정신 선생님 제자 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딱 썼잖아요, 자기 이름을. 그런 거, 그거 자기한테는 너무 막 뿌듯한 일이거든요. 어깨에 막, 진짜 그게 어깨에 이제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을 자기는 실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알아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 계속 듣고 하겠지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부딪혀 가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얘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일단 자기가 이제 중3 올라와서 더는 이렇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고등학교 인문계를 못 가게 되는 상황 내가 이렇게 공부를 포기한다 이런 얘기를 아빠한테 했었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그럴 때 너무 괴로웠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걔가 그때 그 얘기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끝에 영상만 나올 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이제 본인 나름대로 벼랑 끝에 몰려서 공부에 대해서 나름 의미를 부여하게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 남자애들은 각성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게 아무나 이렇게 각성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애들이 목표를 딱 정하고 마음을 딱 잡으면 전력 질주한다고 제가 그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휴먼 아이디얼인데 그 학원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얘를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요? 했을 때 특목고를 가는 거를 한번 얘랑 목표를 잡고 해보세요 하는 방송이 있었을 거거든요. 자기가 뭔가 내가 이거를 꼭 해야겠다 목표를 딱 잡으면 그쪽으로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요. 이 학생이 지금은 성공 수단 공부의 마음이었잖아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그리고 조금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더 나은 삶을 가져보겠다. 성공을 해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재밌다는 걸 알게 돼요. 막 그거를 이번에도 조금은 느꼈을 거예요. 내가 이거 단어를 외우니까 단어가 외워져. 이 단어를 알고 이 문장 구조를 아니까 내가 이게 풀려가. 내가 단어를 해석을 해. 내가 한 게 막 맞아. 그러니까 그게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본인도 신기하고 재밌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정말 하나도 못하던 거를 갑자기 이렇게 짧은 단시간에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가 봐도 너무 잘 됐어. 너무 나아졌어. 네, 나아진 것뿐만이 아니고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몰입건 거거든요. 까막눈이 글을 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막 읽히고 글 내용이 들어오고 글을 읽으니까 글이 재밌잖아. 책이 또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애가 성공 수단 공부의 마음이 이 몰입 공부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이 정도는 해. 나 조정식 선생 제자야? 이런 자존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조정식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는 날밤을 새서라도 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내가 조정식 선생님 제자인데 이 다른 과목에서 막 하위 등급을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부가 내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부 모범생이에요. 그렇네요. 그 마음으로 아마 변할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친구 데려다가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해가는지. 근데 저는 그렇게 바뀔 것 같아 보여요.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 티처스 처음 나왔을 때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다고 처음에 제가 프로파일 보고 얘기를 했었고, 끝나고 나서든지 이제 자기가 성장해 가는 과정 안에서는 그 마음이 아마 변할 거예요. 그래서 훨씬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이 공부가 자기한테 중요한 게 돼서 취향 공부도 더 떨어지고, 공부가 사소한 부업이었다면 이제 공부가 주업으로 바뀌는, 그리고 게임이 사소한 부업이 되는 이제 그런 상태로 변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생이 왜 결과 나왔을 때 물론 영어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올랐지만 다른 과목도 또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재미가 있어서 다른 것까지 확장이 된 걸까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때까지는 재미는 없었고요. 그거는 재미는 그때 처음 느껴봤을 거고, 앞으로 점점 재미를 느껴가면서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그거는 본인이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긴 거죠. 의욕이 생기고, 조정식 선생님이 얘한테 해주신 칭찬이 있잖아요. 너는 될 놈이다. 된다. 그거를 동네 지나가던 아저씨가 해줘도 얘는 힘이 날 판인데, 그 대단한 조정식 선생님이 해준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난 될 놈이니까 다른 과목도 되는 거예요. 참 로맨티스트 학생들은 그러면 부담스러워할 텐데. 그럼요. 근데 얘한테는 그 말이 정말 엄청난 힘을 줬을 거예요. 그 힘으로 그럼 다른 과목도 시험 준비를 스스로 열심히 한 했죠. 거네요. 예, 나는 될 놈이고 지금 안 하면 안 되고 이제 난 해볼 거다. 그 의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얘가 나중에 그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감사 편지 썼을 때 선생님이 알려주신 공부 방법이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썼어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준 게 도움이 됐다고 썼어요? 칭찬이 도움이 됐다. 그럼요. 그 칭찬이 저는 얘가 공부하게 한 거에 한 80%는 차지한 거고, 그 방법적인 거는 한 20%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조정식 선생님은 얘한테 사소한 거를 설명해 준 게 아니고 사실은 큰 틀을 제시해 준 게 더 많아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해석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라는 얘기, 그리고 또 그 처음에 이제 거기 방송에서 약간 설명해 준 게 그 품사 얘기 있잖아요. 얘가 품사와 그 이제 문장 안에서의 그 문장 구조에서 어떤 역할, 그 각 단어들의 역할, 그거에 대해서도 얘는 다 헷갈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붙들고 그냥 이거는 명사고 이건 형용사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얘는 다 헷갈려요. 왜냐면 휴먼 성향이 있는 애들은 그런 게 전체적인 그림이 먼저 보여야지 되는 애들이거든요, 공부할 때. 근데 그 전체적인 그림을 딱 잡아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네들은 훨씬 편하게 공부해요. 그 휴먼 학생들은 일단은 쭉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틀을 뭐든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세한 거, 이런 거에 집중해서 뭘 하면요, 얘는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큰 틀을 딱 가지고 그 각각의 서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넣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랍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 이 서랍에는 요게 들어가고 저 서랍에는 저게 들어가고, 그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서랍을 안 만들어주고 계속 뭔가를 주면은 얘네들은 가방에 막 다 뒤섞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 뒤섞여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기껏 답 다 구해놓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정승재 선생님이 얘는 기본 틀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해요. 틀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수학도 풀 줄은 아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고, 그게 흐름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먼저 딱 되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찾아서 넣어야 되는 그런 방식의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에 삽질하지 마라 그 책에도 휴먼은 생선가시 바르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일단 뼈대를 잡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가시, 생선 뼈를 보면요, 일단 등뼈가 딱 있고, 그리고 가시가 착착착착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 줄기를 잡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하나 해나가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지요. 암기할 때도 얘네들이 용어가 비슷비슷한 것들은 엄청 잘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프레임이 딱 만들어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본인이 그런 걸 모를 거고, 일단은 무조건 돌진해서 막 외워보는 걸 시작할 텐데, 이런 성향의 애들이 또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전략 전술을 잘 짜요. 전략도 짜나요? 공부하는데 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거보다 그 전에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되나, 이런
뭔가 그 전술적인 거에 또 신경을 꽤 쓰시거든요. 왜냐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싶어 하는 똘똘한 친구들이네요. 그런 또 짠돌을 굴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본인이 그런 것도 하나씩 해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거기까지도 머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가 스스로 그렇게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약간 걱정되죠. 네. 근데 저는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 정도의 뚝심이 있는 학생 같아 보였어요. 이제 그리고 예전에 사환가 하는 너무 예쁜 여학생 나왔을 때 쟤는 한 번의 성공 경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조정식 선생님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었죠. 그 한 번의 성공 경험이 끝까지 자기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생은 이런 학생이에요. 그 학생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게 매번 또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데 얘는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있으면 실패를 했어도 내가 그때 성공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어. 그게 되는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성공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생각을 하면서 그걸 아마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티처스에서 한 경험이 이 학생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학생이 왜 그렇게 좋은 경험이 됐고 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것을 이제 방송을 그냥 보신 분들은 생각을 하기 힘드실 거고 그냥 와, 저 듬직해 보이는 학생이 나와서 저렇게 그냥 우직해 보이는 애가 뚝뚝뚝 눈물을 흘렸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막 너무 훈훈하게 잘 끝나고 오빠 넙죽 절하잖아요 끝에.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뻐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이 학생의 커다란 매력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아마 선생님들한테도 자기 예뻐해주는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진짜 약간 아들 삼고 싶은 타입이었어요. 그렇죠. 아들 삼긴 그렇고 그러면 사위네요. 그러네요. 모두가 바라는 정말 든든한 사위 같아 보이고 그런 모습이고 이제 이 학생이 그 엄마하고 관계에서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계속 지켜보시는 것보다는 어머니는 아들과 그냥 연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럼요. 좋은 얘기하고 얘한테 그냥 든든하게 잘한다 해주고 그럼 우리 아들은 역시 뭘 해도 잘할 거야. 이번에 잘못했어도 너는 언젠간 뭘 해도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 아들은 엄마한테 너무 잘해줄 거거든요. 왜냐면 이 아들이 보기에 엄마는 너무 여성스러운 분이에요. 여성스럽고 자기가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이거든요, 사실. 이 아들은 사실 어머님 노후의 보험 같은 그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들하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시고 언제나 우리 엄마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의 든든한 지원군 이런 의식을 아들이 가지고 있겠다면은 어머님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할 때 정말 든든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줄 거예요. 갑자기 되게 훈훈하면서 부럽게 마무리가 되네요. 너무 부러운 마무리 맞죠? 그 아들, 그렇게 끝에 잘 성공하고 잘해서 마무리가 잘 됐죠, 진짜. 조정식 선생님 우셨잖아요,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요. 감동의 도가니.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굉장히 흐뭇하게 봤죠. 저렇게 이쁜 녀석이 있나 이러면서. 맞아요. 네. 근데 잘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서도 뭐 웬만큼, 그러니까 탑을 찍는다, 뭐 최상위권이 된다 그거보다는 이 정도면 자존심 안 상할 수준까지는 본인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1시간 떨어진 부천 시내를 가서 친구들과 다 헤매고 돌아왔다. 걔는 벌써 세상 돌아가는 거 다 깨쳤어요. 잘 살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번 화가 굉장히 저는 보기가 편했는데 이제 박사님 설명을 해주신 걸 들으니까 왜 편안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학생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냥 갑자기 정신 차린 게 아니구나. 위기감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가 좀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도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잘했다, 결과가 좋았다, 내지는 엄마랑 공부하니까 너무 힘들었다 이런 것만 있지 사실 자기 마음이 왜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 방법이 왜 나한테 맞는지 이런 건 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참고해서 본인도 본인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앞으로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알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은 앞으로 혼자서 정말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생각하는 것과
자세히 자기에 대해서 아는 거는 참 차이가 있겠죠? 그럼요. 예. 큰 차이가 납니다.